이번 시간에는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을 유발하고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자에 대해서 볼게요. 풍자는 대상에 대한 공격적,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공격적, 냉소적 웃음이라서 비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자가 서술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서술 대상은 풍자의 대상이에요. 풍자 대상.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풍자가 가능한 거예요. 풍자의 효과는 비판과 교훈의 효과를 줍니다. 어떤 대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해악 볼게요. 해악은 대상에 대한 동정적, 연민적, 온정적 웃음이에요. 풍자가 차가운 웃음이라면 해악은 따뜻한 웃음이에요. 동정적이고 연민적이고 온정적 웃음이다. 그리고 해악은 나에 대한 웃음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 처지에 대한 웃음이 가능해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가 가능해요. 흥부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흥분애가 되게 가난해요. 가난한 상황이라서 굶주려요. 배고프고 항상 가난해요. 그치만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를 하고 있어요. 해악은 어떤 대상에 대한 웃음도 되지만 내 상황에 대한 웃음도 가능해요.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악은 서술자와 서술 대상이 도덕적으로 우위관계, 이런 관계 아니에요. 해악의 효과는 감정을 정화시키고 긴장감을 이완시킵니다. 따뜻한 웃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긴장감을 이완시켜요. 문제에서 긴장감 조성한다 이러면 틀려요. 긴장감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웃음으로 눈물 닦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활력을 주고요.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심각한 분위기였다가도 웃음으로 인해서 덜 심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이제 풍자를 위한 방법들을 볼게요. 우화가 있어요. 우화라는 것은 이솝 우화 많이 들어봤죠? 이솝 우화. 동식물, 사물이 주인공이에요. 대표적인 거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동물이 주인공이죠. 이런 우화도 풍자 교훈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 다음 우위를 볼게요. 우위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사물에 빗대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간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간신. 간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떤 대상으로 표현하냐면 빛을 가리는 구름.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물에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신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름, 빛을 가리는 구름이라고 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우위예요. 우위. 그 다음 우회는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옆집 동진이는 100점 맞았대. 공부하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회예요. 단어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에요. 행복동. 표면적으로는 행복동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플러스예요. 근데 그 실제 이면은 어때요? 실제 이면은 되게 설거 지역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마음고생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실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 이런 거 반어예요. 반어도 풍자를 위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풍자를 위한 방법, 조소하는 거, 조롱하는 거, 야유 보내는 거, 휘하하는 거, 웃기게 표현하는 거, 언어 유희로 장난치는 거, 이런 방법들이 풍자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풍자에 대한 거 설명 찾아볼게요. 대상에 대한 공격적, 냉소적 웃음이다. 차가운 웃음이죠. 풍자 맞아요. 공격적, 냉소적 웃음이라서 비판의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비판, 교훈의 효과를 준다. 맞아요. 풍자의 효과는 비판과 교훈이에요. 부정적 인물, 맞죠? 왜요? 풍자의 대상이 되잖아요. 부정적 인물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에 있는 가치를 희화화한다. 희화화한다. 맞죠? 희화화는 풍자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풍자를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현실에 있는 가치를 희화하는 거는 골개미예요. 골개미의 개념이거든요. 풍자는 골개미를 형성하죠.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직접적인데 틀렸어요. 풍자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왜 간접적이냐? 웃음 뒤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웃음 뒤에서 비판하는 거라서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이다. 웃음 뒤에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그 다음 2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풍자와 해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풍자와 해악 같이 볼 거예요. 해악은 서럽고 슬픈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통적인 삶의 지혜와 관련이 있다. 서럽고 슬픈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거 뭐예요? 해악. 웃음으로 눈물 닦기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그래서 서럽고 슬픈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풍자의 해악은 골개미를 형성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껍빛단니에서 서술자는 주인공 이인국 박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 껍빛단니는 주인공이 이인국 박사인데 이인국 박사는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마이너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이죠. 풍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이에요. 서술자는 풍자의 대상, 이인국 박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풍자가 가능한 거죠.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풍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풍자의 효과는 비판, 교훈 맞죠? 해악의 효과는 감정의 정화, 긴장감 조성이다. 이러면 틀려요. 감정의 정화는 맞지만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완이다. 해악은 따뜻한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풍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비판과 공격은 풍자고요. 즐거움을 주는 언어는 해악과 관련되어 있다. 맞아요. 해악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 힘을 준다, 활력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해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다 보았어요. 정리해보면은 풍자는 대상에 대한 공격적, 냉소적 웃음이고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비판, 교훈의 효과 있고요. 해악은 대상에 대한 동정적, 연민적, 온정적 웃음으로 따뜻한 성격이고요. 나에 대한 웃음도 가능해요.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 닦게 되고요. 서술자와 서술 대상의 도덕적 우위 관계 이런 관계 아니고요. 감정을 정화시키고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현실을 극복하는 힘과 활력을 주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